당신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도록 맑게 살고 싶은 거죠. 오래도록 숨이 편하고 마음이 조용하고 잠이 깊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삶.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찾지만 정작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간단한 스위치들은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멀리 달려가는데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몸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몸은 늙음과 싸우느라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싸움을 멈추고 정렬을 시작합시다. 숨을 고르고 진동을 가라앉히고 기억을 깨우는 방식으로요.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원하는 장수는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입니다. 심장 리듬, 호흡 리듬, 수면 리듬, 소화 리듬. 그리고 그 리듬을 지배하는 조용한 선이 있습니다. 미주신경, 뇌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심장과 폐와 장기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긴 연결. 전통에서는 이것을 단지 신경이 아니라 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프라나가 흐르고 취가 순환하고 루아흐가 지나가고 어떤 고대 이집트의 수행에서는 세켐의 불꽃이 잠드는 길. 이름은 달라도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은 곧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에 남는 각인입니다. 아침의 첫 호흡이 급하면 그날의 의식은 흩어집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불안하면 그날의 신경계는 방어 모드로 굳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고 일정한 리추얼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몸에 보내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신호를 배우는 중입니다. 5개의 혈자리, 5개의 원소, 5개의 문. 오래된 지도는 늘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것은 가볍지만 깊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은 오키나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수의 섬, 백세의 땅.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음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의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몸을 만지고 따뜻하게 문지르고 약하게 두드리고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는 것. 그것은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인 동시에 자기 삶을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에게 명령만 내려왔습니다. 더 해야 한다. 더 견뎌야 한다. 더 이겨야 한다. 그런데 회복은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허용으로 옵니다. 허용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5개의 혈자리는 단지 혈이 아니라 안전으로 들어가는 5개의 계단입니다. 첫 번째 계단은 땅입니다. 땅은 몸의 언어로 말하면 소화와 면역과 근력과 안정입니다. 전통에서는 족삼리를 그런 자리로 여겨왔습니다. 무릎 아래 손가락 몇 마디 내려간 지점. 이름 그대로 발과 땅의 사이에 있는 길목. 당신이 족삼리를 자극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마법 같은 노화 역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장이 조금 편안해지고 숨이 조금 깊어지고 다리가 조금 단단해지는 것.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신경계에게는 큰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반복되면 의식은 점점 현재로 돌아옵니다. 당신 안에 있다라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 계단은 물입니다. 물은 신장과 생식, 회복력, 깊은 잠의 언어입니다. 전통에서는 관원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왔습니다. 배꼽 아래쪽 아주 조용한 바다. 그곳은 단지 근육이 아니라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 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하복부는 긴장과 수축이 가장 오래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그때 당신이 관원 주변을 따뜻하게 문지르고 숨을 그곳으로 보내면 몸은 깊은 층에서 안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채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 계단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폐와 호흡, 경계, 정돈의 언어입니다. 전통에서는 기회를 바람의 바다처럼 말해왔습니다. 배꼽 아래, 조금 위, 관원보다 위쪽의 자리. 그곳은 당신의 호흡이 닿을 때 에너지가 퍼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단지 산소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돕고 심장 리듬을 고르게 하고 주의를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기회를 따뜻하게 하고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더 길게 보내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진동은 긴장이 아니라 수용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정렬하면 됩니다. 네 번째 계단은 불입니다. 불은 의지와 천, 추진력, 삶의 불꽃입니다. 전통에서는 명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허리, 배꼽의 반대편. 많은 사람들의 허리가 차갑습니다. 허리가 차가우면 마음도 빨라집니다. 마음이 빨라지면 잠이 얕아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회복은 멈춥니다. 그래서 명문은 단지 허리 통증의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회복 모드가 켜지는 자리입니다. 명문을 따뜻하게 문지르고 길게 숨을 내쉬면 당신의 몸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나는 따뜻했다.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충분했다. 그 기억은 생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천이 올라가면 혈류가 달라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고 신경계는 방어에서 회복으로 전환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자기 조절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이 문을 두드리면 문은 점점 쉽게 열립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다섯 번째 계단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상승과 확장, 맑은 정신과 연결의 언어입니다. 전통에서는 백회를 모든 길이 만나는 자리로 말해왔습니다. 정수리. 당신이 백회를 가볍게 두드릴 때 당신은 단지 머리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를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가 어디로 가느냐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현실은 생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주의의 방향과 신경계의 상태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안한 주의는 더 많은 불안을 찾고 평온한 주의는 평온의 정보를 더 잘 감지합니다. 백회를 가볍게 깨우고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쉬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더 넓어집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이제 당신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나, 어떤 순서로, 어떤 강도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통증은 방어를 부르고 감각은 회복을 부릅니다. 아주 약한 압력이라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약할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더 안전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숨을 잊지 마세요. 혈자리를 누르는 손이 아니라 길게 내쉬는 호흡이 스위치입니다. 손은 문을 찾고 호흡은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아침의 루틴을 상상해 봅니다. 아직 창밖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 도시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당신의 몸은 아직 어제의 피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다른 신호를 보낼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리듬으로. 먼저 100회입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서 있어도 좋습니다. 척추는 너무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길게. 턱은 약간 당기고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것은 자극이 아니라 호출입니다. 의식이 위로 깨어나는 호출. 동시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또는 코로 길게 내쉽니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그 길어진 날숨이 뇌에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 다음은 기회와 관원입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고 배꼽 아래에 올립니다. 손이 따뜻하면 피부가 먼저 안심합니다. 피부가 안심하면 근육이 풀립니다. 근육이 풀리면 호흡이 내려갑니다. 호흡이 내려가면 의식이 현재로 옵니다. 이 연결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손을 포개고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살짝 부풀고 내쉴 때 천천히 가라앉게 둡니다. 날숨은 길게. 당신이 하복부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단지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녹는 겁니다. 당신의 생존 본능이 안정을 배우는 겁니다. 전통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전이 열린다고 말했고 현대의 언어로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진다고 말합니다. 단어는 달라도 몸이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그 편안함이 오래 살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편안함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회복이 당신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이제 명문입니다. 손을 뒤로 보내 허리에 배꼽 뒤쪽을 문지릅니다. 바로 그 자리. 당신이 힘을 주지 않아도 손의 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바닥으로 위아래로 천천히. 이때 호흡은 더 느려집니다. 들숨은 4박자 정도, 날숨은 6박자 정도. 무리하지 말고 당신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리듬으로.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은 더 부드럽게 진정되고 심장 리듬은 안정되기 쉽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면 뇌는 더 안전한 환경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당신의 호르몬과 면역과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장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신경계를 만지는 겁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삼립니다. 당신의 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확히 재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대략적인 자리에서 손끝이 느끼는 작은 통증과 작은 편안함 사이의 경계, 그 경계를 찾으면 됩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누르면서 동시에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체중이 실리는 느낌, 발가락이 살아있는 느낌, 땅과의 연결. 이것은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몸은 지면 감각이 명확할수록 안정됩니다. 안정될수록 과잉경계가 줄어듭니다. 과잉경계가 줄어들수록 소화가 살아납니다. 소화가 살아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당신은 더 잘 회복합니다. 그래서 족삼리는 장수의 문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단지 면역 때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5개의 문입니다. 백회로 의식을 깨우고, 기회와 관원으로 하복부를 채우고, 명문으로 생명의 불을 따뜻하게 하고, 족삼리로 땅의 안정에 다시 서는 것.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은 곧 회복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하지만 당신은 또 묻고 싶을 겁니다.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과장으로 당신을 흔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신비화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현대 연구는 신경계와 호흡, 심장 리듬과 염증, 스트레스와 면역 사이의 관계를 반복해서 시사합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촉각 자극과 느린 리듬은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기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을 통해 기준점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기준점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수면이 바뀌고, 당신의 식욕이 바뀌고, 당신의 관계가 바뀌고, 결국 당신의 시간도 바뀝니다. 이것이 장수의 실제 모습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루틴을 하는 동안 당신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마음의 문장, 혈자리를 누를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돌본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문장은 단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의식이 흩어지면 호흡도 흩어집니다. 호흡이 흩어지면 신경계는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장은 필요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그 문장을 같은 호흡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기억이 됩니다. 몸의 기억, 에너지장의 기억, 당신 안에 있다라는 기억. 그리고 이 5개의 문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단지 건강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성능이 떨어지면 더 세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몸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는 강요하면 멀어지고 존중하면 가까워집니다. 이 루틴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매우 짧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존중. 그래서 당신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단 15분. 그 1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당신의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당신의 1년을 바꿉니다. 그렇게 시간이 보호됩니다. 그렇게 의식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당신의 빛이 오래갑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뀔까요? 어떤 사람은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깊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이 덜 급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 어떤 변화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변화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은 다만 잊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깨우는 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오늘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을 회복하는 사람이 내일을 회복합니다. 내일을 회복하는 사람이 시간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리듬입니다. 손의 따뜻함, 숨의 길이,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머무는 자리.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당신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맑게 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채운 장수는 결국 텅 빈 시간이 되기 쉽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장수는 한날 한날이 비처럼 가볍고 숨처럼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와 에너지장, 그리고 삶의 리듬을 다시 정렬하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어떤 전통에서는 몸을 하나의 지도로 봅니다. 지도의 점들은 단순한 살의 표식이 아니라 기와 혈이 흐르고 의식이 머무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을 여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는 의지가 아니라 부드럽게 누르고 오래 내쉬는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힘으로 바뀌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이 진정되고 심장 일관성이 부드러워질수록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생각은 과거의 소음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다라는 감각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늘 음식, 공동체, 걷기 같은 것만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침에 조용히 몸을 만지는 습관, 스스로를 돌보는 작고 반복적인 의식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 아래를 문지르고, 어떤 날은 배 아래를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날은 허리 뒤를 손으로 덮고, 어떤 날은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미신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내 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그 선언을 반복하면 신경계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5개의 점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점들은 마법 버튼이 아닙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점은 문이고 호흡은 열쇠이며 의식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루틴을 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세기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통증이 없는 강도,
그리고 내쉬는 숨이 더 긴 리듬.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이미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점은 족삼리입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 당신이 손가락 4개를 포개어 내려간 자리. 이 지점은 전통에서는 대지의 힘과 연결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땅은 우리를 지탱하고 소화시키고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족삼리는 단순히 위장의 점이 아니라 버티는 힘의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묵직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누르고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배웁니다. 그 안전의 학습이 곧 면역과 회복 탄력성의 바닥을 만듭니다. 현대 연구는 침이나 지압 같은 자극이 통증 인지, 자율신경계 조절, 염증 반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단정 대신 몸이 회복으로 기울어지는 방향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몸은 실험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입니다. 족삼리를 누를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앉거나 서서 손가락 끝으로 원을 아주 작게 그리듯 누릅니다. 세게가 아니라 지속이 핵심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편안하게,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당신이 4박자 들이마셨다면 6박자 내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의식 호흡 진동. 당신은 이 단어들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는 방향이고 호흡은 실제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 점은 관원입니다. 배꼽 아래,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하복부. 전통에서는 여기서 생명의 물이 솟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물은 저장하고 깊어지고 조용히 힘을 키웁니다. 관원은 당신의 기초 체력이자 피로와 번아웃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붙잡아주는 저장고입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관원을 돌아오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당신은 관원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과열될 때 당신은 관원으로 내려옵니다. 공포가 올라올 때 당신은 관원에서 버팁니다. 이 지점은 단지 호르몬이나 생식 기능의 상징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장이 하강하여 땅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관원을 자극할 때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손바닥의 따뜻함은 언어보다 먼저 신경계에 전달됩니다. 양손을 포개어 관원 위에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 안쪽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숨을 길게 내쉴수록 미주신경은 조용히 신호를 바꾸고 심장 리듬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이것을 물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은 밀지 않습니다. 물은 채웁니다. 당신도 오늘은 밀지 말고 채우세요. 당신 안에 있다. 그 감각을 관원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점은 기회입니다. 배꼽 아래 2 손가락 정도. 이름 자체가 기퀴의 바다입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즉, 기회는 힘으로 켜는 점이 아니라 리듬으로 열리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의 파동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기회를 흔들고 그 파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며 당신의 의식의 발길을 바꿉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호흡이
뇌의 각성 수준과 주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긴 날숨은 특히 부교감 활성에 도움을 주어 과각성 상태에서 당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은 양자라는 단어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파동입니다. 신경도 파동이고 심장도 파동이고 숨도 파동입니다. 기회를 자극하는 간단한 방식은 마찰입니다. 손바닥으로 기회를 부드럽게 문질러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배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상상은 환상이 아니라 주의를 모으는 기술입니다. 주의가 모일 때 신경계는 흩어진 경보를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현재에 더 가까워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네 번째 점은 명문입니다. 배꼽 정반대의 허리, 척추 가운데. 전통에서는 생명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불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은 과열의 불이 아니라 의지의 불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꺼질 때 사람은 먼저 허리의 힘이 꺼집니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숨이 얕아질수록 명문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명문이 차가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움츠러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요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명문을 다룰 때는 두 가지를 함께 하세요. 첫째, 손으로 따뜻함을 만들어줍니다. 양손을 비벼 열을 낸 뒤 허리 뒤 명문에 손바닥을 대고 가만히 둡니다. 둘째, 숨을 허리 뒤로 보냅니다. 실제로 공기가 허리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당신의 주의가 허리로 이동하면 몸은 그 부위의 감각을 더 잘 인식합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당신의 몸은 다시 지도 위에서 길을 찾습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그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회복한다. 나는 지금 연결한다. 연결. 에너지장 현재 당신이 이 단어를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흩어짐을 멈추고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점은 백회입니다. 정수리 한가운데. 전통에서는 100가지가 만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하늘로 뻗듯 뜬 의식이 열릴 때 이 지점이 맑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100회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과하게 신비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회는 당신의 주의가 머리 꼭대기에 모이는 지점이고 주의가 모이면 생각의 소음이 잠시 정돈됩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100회를 하늘의 창이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뇌가 지금 여기를 더 또렷이 인식하는 창입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더 세게 두드리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볍게 리듬 있게 호흡과 함께 하세요. 의식은 폭발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100회를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끝으로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호흡은 길게 내쉽니다. 두드림은 신경계에 나는 깨어있다 라는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은 그러나 나는 안전하다 라는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깨어있음과 안전함이 동시에 존재할 때 당신의 몸은 방어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 회복의 선택이야말로 장수의 기초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5점을 따로따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저장에서 맑음으로.
족삼리로 기반을 만들고, 관원으로 저장을 채우고, 기회로 파동을 만들고, 명문으로 의지를 두고, 백회로 의식을 맑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전통에서는 오행의 순환과도 닮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이론으로 당신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은 분리된 기관들의 집합이야. 지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흐름을 만들려면 먼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 의식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의 중심에는 언제나 호흡이 있습니다. 지압은 문을 두드리는 손이고 호흡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을 길게 할수록 미주신경은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심장 일관성은 조금씩 안정되며 파동은 정돈됩니다. 그리고 정돈된 파동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넓히고 당신의 감정은 덜 휘둘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당신으로 남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5점을 실제로 아침 루틴으로 묶는 방법을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언제, 어떤 리듬으로, 어떤 호흡으로, 어떤 감각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신경계 재조정이 일어나고 과도한 기대나 과장을 피하면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쌓이는지, 그리고 한국의 일상 속에서 이 루틴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방식까지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